오늘 저는 오늘 주제인 해외 사업 파트너 발굴 그리고 이제 협력 방안 노하우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에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약 한 8년 정도 미국에 좀 거주하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혁신을 눈으로 보고 또 이를 한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현장에 계속 취재를 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국제협력 또 저런 분들 어떻게 저 사람 만났었는데 뭐 직접 찾아간 거죠. 컨퍼런스 가서 찾아간 것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 기자 간담회도 있었고 그래서 좀뭐 비결 뭐 이런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고 도전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국제협력 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트워크를 쌓으려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신뢰를 쌓고 또 신뢰 캐피탈을 어떻게 좀 쌓고 있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클러스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배운다. 즉 왜 거긴 계속 성장을 하는가. 9개의 시사점을 조금 뽑아봤어요. 저기에 많은 도시와 또 사람, 회사가 몰려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 안에서 구글, 또 애플, 아이폰, 안드로이드,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테슬라, 블록체인, 푸드텍, 자율주행차, 최근에 생성 AI까지 지금 요 많은 지금 우리가 아는 기술, 혁신적인 기술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여기서 스케일업 된 퍼스트 무버가 아니면 퍼스트 스케일러 지역이 바로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70년의 역사에 많은 전설적인 인물이 탄생했고요. 인터넷 이커머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검색이죠. 검색, 서치,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또 핀테크, 사스 모델이라는 거, 서브스크립션, 온디맨드 서비스 이런 많은 서비스들도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해서 전 세계에 확산된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결은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특징이 이제 멜팅 팟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아시아의 근면성, 다양성 이런 인종적인 구별이 실리콘밸리를 강하게 만든 그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인재풀이죠. 최고의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이 모여 있고 중요한 거는 한국의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과학고등학교 또 IIT 출신들 인재들이 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 핵심 인재들이 실리콘밸리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급 인재 특징이 굉장히 경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경쟁에서 뭔가 이기고 싶어하고 뭐 경쟁을 회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많은 인재들이 와서 막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일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런 문화가 좀 선순환되는 지역이 실리콘밸리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가 들어간 기업이 상장해가지고 또 부를 이룰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또 벤처캐피탈이 또 투자를 하고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고 회수도 좀 자유로운 M&A도 자유롭고 또 IPO도 자유로운 여러 가지 회수와 또 이게 고생의 대가가 부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네 번째는 잠깐 언급되었는데 이제 기술 투자 또 투자 자본이 굉장히 활발하죠. 벤처 캐피탈이죠. 최고 인재들이 모이고 있고 그 꿈을 꾸고 있고 거기 인재들의 꿈을 지원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대학이 실리콘밸리에 있죠. 사실은 이 대학은 인재의 셈이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기술 개발도 롱텀 기술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상업뿐만 아니라 롱텀으로 연구하는 기술 개발 노벨상급 연구 개발을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뭐냐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 탑 10 기업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 중에 7개가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들, 세계 최고의 대학, 세계 최고의 기업, 이 뭐 진짜 탑 레벨들이잖아요. 이런 지역이 1시간 반 거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반 거리 차로 운전하는 지역에 다 있어요. 이게 모여있는 직접 단지죠. 이게 굉장히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가 세계 최고 혁신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비결은 정부 국회 간섭과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국회 간섭과 거리가 멀다. 그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안에서는 Move Fast, Break Things라는 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 내놓고 빨리 실패하고 거기서 배워라라는 의미로 fail fast, 그 다음에 fail fast, fail often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더 자주 실패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실패라는 개념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골이고 또 실패가 어떻게 보면 그거의 결과라기보다는 이게 과정이죠. 성공도 어떻게 보면은 과정일 수가 있는 거고 fail도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fail fast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여정의 또 과정이고 또 뭐 유니콘도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제품을 나의 서비스와 제품을 내놓고 이 서비스가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했는가 또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그거를 위한 과정이 유니콘이고 IPO고 사실 all about raising money예요.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9번째 비결은 사실 시작부터 국제협력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시작부터 처음부터 글로벌 또 처음부터 국제협력을 염두해 두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비결이 9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제협력과 기술사업화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라는 거를 좀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플랫폼 마인드셋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더 이제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 안에서 또 글로벌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기술 개발 시도부터 세계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염두하고 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UX가 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의 선진화도 상당히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플랫폼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미 더 많은 아시겠지만 시장 지향성인데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또 시장 조사를 상당히 정교화해야 되고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회성이 아닌 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장기적 관점의 이제 해외 투자 유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고 또 투자 유치하고 또 홍보를 또 한 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저의 찬스일 것 같고요. 지금은 글로벌 수출이 아니고 저는 진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좀 마인드셋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모든 비즈니스라고 하는 데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네트워킹을 만드는 데는 답은 없습니다. 다양한 자리에 가서 네트워킹을 일단 초반에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는 쿠킹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국의 파트너사들과 논의를 해서 저희와 MOU를 약한 단계에서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이 넘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고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진 데 3년 동안에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매달마다 저희 제품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일본 시장에 나갈 수 있을지 진출하는 그런 고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해외 시장 이제 진출하려고 하다 보면은 작은 거래가 아니라 큰 파트너를 잡는 데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너무 내 제품을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질문만 하고 피드백만 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꾸준한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그들과의 거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유럽 쪽에 총판 파트너사가 한 군데 있었는데 처음엔 굉장히 좋은 파트너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회사가 저희 회사에 총판을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뢰성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업체들인지 오랜 기간 동안 좀 묵힐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던 게 이러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연구단지에서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할 만큼의 어떤 기술 완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출연료이 뭐 해외 그 분원을 낼 때 인력이라든가 예산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사람이 갈 수도 있고 특허를 뭐 트리를 전체를 몇백 개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진출하지 않고는 하나 둘 이걸 위해서는 에이전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할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훨씬 전문성도 있고 현지에 오래 있었고 이제 한국분이 아니라면 그 현지인을 상대로 할 경우 그게 훨씬 더 비용이라든가 전문성이 효율적입니다. 협력 활동이 아니고 국가 경제 발전이라든가 어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동 글로벌이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가 특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쓸 정도 수준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기술이 있고 동남아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합치면 어떤 큰 플랫폼이 가능하겠구나. 사실 잘 아시겠지만 플랫폼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플랫폼을 할 만큼의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동남아하고 힘을 합치면 플랫폼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시선을 좀 돌리고 있고 또 동남아가 가능성이 이제 보여요. 역시 저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저희가 투하하는 자본, 인풋 대비 리턴 되는 아웃풋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수익성, 그리고 정말 이게 그럼 이 자본을 투하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다 맥이 이어져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포인트를 짚어드릴 건데 수익성, 성장성, 시장입니다. 아마 이 시장 쪽 측면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하면 반드시 글로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 타이밍이 올 테고 그때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외 시장을 산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산이 험하고 높을수록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나 혼자만 못 가거든요. 산악인들이 세르파를 동반해서 가듯이 그거 관련된 이제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만 간다고 해서 그냥 미래가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했던 미래들이 그냥 오진 않습니다. 꾸준한 네트워크의 시작점이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작게부터 시작해서 크게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면 네트워크이죠. 그게 클러스터고요. 계약 건수로만 수십억 이상을 계약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산업과 본인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특색을 조금은 가미를 해서 본인들의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가 중국을 갈 때, 일본을 갈 때, 한국을 갈 때가 다 다릅니다. 공동 연구도 그렇고 원조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그룹화가 안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현지 전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고급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 쉬운 예를 들자면 모든 감독이 20승 투수를 한 명을 갖고 싶어 하지 10승 투수 2명을 갖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정보. 실리콘밸리가 왜 성공률이 높냐? 제가 봤을 때는 VC, 기업, 기술이 정상급 기술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어드바이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기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인재. 그렇게 가지고는 확률도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처한 입장이 20승 투수를 필요로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떤 지역에 대한 그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성공적인 그 전문가를 찾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또 자본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문화적인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이해하면서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회사의 규모에서 봤을 때 이러한 해외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20승 투수를 마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 그 현재 업체들이 이제 해외 발굴 원하는 국내 업체들 파트너로 선정을 했었을 때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을 하시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들을
마련하시면 되고요. 저 팀, 하나의 특정한 상황, 하나의 특정한 컨디션에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은 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아도 못하는 것 종류가 못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기만의 어떤 고유의 핵심은 계속 유지를 할 정도의 그 역량을 갖추고 그 나머지는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국내에서는 효과가 강력할 수 있지만은 중국에서 카피캣이 나고 소송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혀 효용이 없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IP라든가 현재의 기술이 아니라 향후에 그들과 같이 했을 때 나의 근원이 해치지는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너의 특허는 오케이.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같이 데이터를 쌓고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자.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잘 따져 보시는 걸 추천을 드는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의 매출 필러 중에 하나를 연구에 종속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술도 그렇고 나라에서 국가에서 많은 원천 R&D 자금 또 많은 석박사 연구원들 너무 훌륭한 인재들 써놓은 기술들인데 저는 해외 진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저는 이 보물들 진주 같은 기술들과 인재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노출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우리 기술 또 대덕 단지에 있는 이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노출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인재들 또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보는 그런 인바운드 글로벌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국제 표준과 관련된 그런 규격으로 이미 글로벌리제이션을 생각을 해서 염두에서 이제 제품을 기획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면 나중에 뭐 특허 분쟁의 이슈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미리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요.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갈 정도의 역량도 됐고 또 인지도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대로 하던 대로만 그냥 밀고 나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그 국가가 그동안 깔아놓은 인프라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역량을 쌓아왔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맞습니다. 사실은 해외 진출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새롭게 사업을 창출한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발품을 파시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하드워킹을 해야 될 각오를 하고 진입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을 떠나서라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취향, 그들의 언어에 맞추는 것들, 또한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환경에 맞추는 것들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각오와 열정, 마인드셋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거 잘 또 정리해서 양질의 컨텐츠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